자, 복습 겸 전체적인 걸 또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우리 지금 확률과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리뷰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확률과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는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이 경우의 수라는 단어입니다. 경우의 수. 자, 여기가 첫 번째 단원이고, 자, 경우의 수를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뭘 공부할 거냐면은 확률이라는 단원을 공부할 겁니다. 확률. 그 다음 통계를 할 겁니다. 심플합니다. 구조는. 그래서 확률을 하고 통계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뭐 뒤에 걸 먼저 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론이 진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를 수학 하에서 조금 보고 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복습을 했죠. 됐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뭐 하는 거다? 세는 거다. 카운팅을 하는 거다.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경우의 수는 카운팅을 하는데 자, 어떻게 세야 된다? 잘 세야 된다. 잘 세는 게 뭐다?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거다. 빠짐없이 세고 물론 제대로 세는 거 세면 안 되는 거 그건 빼야 되는 거죠. 빠짐없이 중복 없이 했습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는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각종 다양한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해내더라. 그죠? 자, 거기에서 도움이 될 친구들을 도움이 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배울 건데, 맞습니까? 자, 그 테크닉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했냐면은, 어, 사전 작업으로, 맞습니까? 사전 작업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해놓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산에 대한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요런 표기는 요런 계산을 하자 이겁니다. 계산에 대한 약속. 요거는 뭐 경우의 수라기보다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표현 자체를 약속해 놓고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를 봤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걸 봤냐면은 첫 번째로 팩토리얼이라는 걸 약속했습니다.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얘는 n부터 시작해서 1씩 빼나가면서 n개를 곱해 나가는 거죠. 됐습니까? 곱하기 2 곱하기 1. 됐습니까? 두 번째 어떤 계산을 약속했냐면은 NPR이라는 계산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계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n부터 시작해서 곱해 나가는데 몇 개가 될 때까지? r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끝에는 누가 있는 거죠? n-r 플러스 1. 즉 여기는 여기 개수를 세어보시면 이게 몇 개가 되신다? r개가 되시더라. 1씩 빼나가면서 곱하는데 r개가 될 때까지 곱해 나가더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계산을 약속했죠? NCR이라는 계산을 약속했죠. 됐습니까? NCR은 어떻게 계산하더라? 자, 분모에는 R 팩토리얼. 그렇죠? 분모에는 NPR이라는 계산을 하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또는, 자, 네.
구체적인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 있습니까? 오늘 할 게 많아서 복습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또 어떤 거 있죠? n 파이 r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하더라? 있습니까? n 파이 r은. 얘는 n부터 시작해서 곱해 나가는데 일씩 안 빼고 그냥 r개를 곱해 나가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n을 몇 번 곱한 거다? r번을 곱한 거다. 있습니까? 지수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어차피 잘 안 쓸 거라서.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NHR이라는 계산을 어떻게 하더라? 얘는 C라는 계산으로 바꿔서 하더라. 어떻게? 더해서 1 뺀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라는 계산을 하시면 되더라. 괜찮겠죠? 자, 요 다섯 가지의 계산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바탕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요런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면 이걸 쓰시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일종의 사전 작업입니다. 스텝으로 치면 제로 스텝인 거죠. 제로 스텝. 됐습니까? 여기는 스텝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 작업을 좀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경우의 수를 한번 다루어 볼 건데, 됐습니까? 저번 시간에 잠깐 이제 언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들을 또 복습을 좀 했죠. 됐습니까? 그 체계를 다시 한번 세워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고등학교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됐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의 수 말고 우리가 부조적으로 또는 테크니컬하게 풀어야 되는 형태는 딱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나열을 해야 되는 섹션이 있습니다. 나열. 됐습니까? 나열이 있고, 그 다음에 뽑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뽑기.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갈 겁니다. 나열과 뽑기로 나눠서. 나열과 뽑기.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이름은 좀 붙였었죠. 됐습니까? 자, 여기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불렀고, 팩토리얼을 순열. 그냥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순열. 됐습니까? NPR도 순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순열. 그렇죠? NCR도 조합. NCR은 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엔파이어는 중복조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냥. 이거 의미 부여를 한 건데, 이거는 그냥,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있습니까? 어느 단원을 찾아가 보시면 얘가 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여기는, 미안합니다. 중복순열. 네. 중복순열. NHR을 중복조합,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더라. 근데 단순히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럼 크게 나열과 뽑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의 유형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 뽑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얘랑 콜라보가 된다 그랬죠. 뽑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 그렇죠? 뽑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겁니다. 자, 뽑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 항상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나열은 우리는 항상 뭘 쓸 거냐면 여기 팩토리얼을 쓸 겁니다. 팩토리얼은 계산을 위주로 나열을 할 겁니다. P 잘 안 쓸 겁니다. 뽑는 거는 컴비네이션이라는 계산을 이용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열은 팩토리얼이고 됐습니까? 뽑는 거는 컴비네이션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나열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까지 나열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뽑기. 그럼 그거 나열과 뽑기가 되면 이제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가면 되니까 뽑고 나서 나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나열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을 공부를 좀 하겠다 이겁니다. 나열. 됐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좀 우리가 복습 겸 하시면, 자, 여기 이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 나열은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쓸게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얘는 어떻게 계산을, 우리가 일일이 나열해서 카운팅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계산을 하잖아요. 어떤 계산을 하면 된다? n 팩토리얼이라는 계산을 하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자, 서로 다른 n개를 원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일렬이 아니고 원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이때 원으로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형태가 원이라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까? 이 원으로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회전을 했을 때, 회전하여 일치하면, 돌려서 같아지면 걔는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데 이거 잘 돌리면 같아진다면 그거는 한 가지로 치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몇 가지가 나올 거냐?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 여기는 n-1 팩토리얼이라는 개수가 나오시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핵심 테마는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이고, 자, 서로 다른 n개를 원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1 팩토리얼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이겁니다. 됐습니까? 얘를 우리는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서 직순열 이렇게 부르시고, 직순열. 자, 얘는 원으로 나열한다라고 해서 원순열 이렇게 부르십니다. 됐습니까? 자, 원이라는 거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해서, 원이 아니더라도 회전을 해서 일치를 하면 같은 것으로 볼 때는 우리는 원순열을 적용을 시킨다 이겁니다. 자, 왜 n-1 팩토리얼이 되시느냐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A, B, C라는 세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1번 일렬로 나열하면 몇 가지가 나올까요? 일렬로 나열을 하시면, 그렇죠? 몇 가지가 나온다? 우리가 계산으로 가능하죠?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3팩토리얼. 그래서 6가지가 나온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그걸 직접 다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6가지가 나오십니다. 그렇죠? 우리 직접 다 해본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원으로 나열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원으로 나열. 자, 이때 원으로 나열한다는 거는 자,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원으로 나열한다는 거는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면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면 같은 것이다. 자,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실제로는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문제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암묵적으로 그죠? 얘를 가정하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면서 푸시면 되고 공식적인 문제에서 이 말이 없으면 됐습니까? 중복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전하여 일치해서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으면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제는 아주 자세하게 줍니다. 되겠죠? 그냥 단순히 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그렇죠?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는 그죠? 약속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좀 유심히 보시면 어딘가 구석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우리 원순열 문제에서. 되겠죠? 그럼 해봅시다. 그럼 자, 그래서 일단은 원을 6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하시고 6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자, 너무 많이 했나요? 6개 맞죠? 아, 하나는 없애야 되겠네. 하나 해놓고 오죠. 네. 자, 일단은 처음에 3개를 자, 요거 따라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뭘 체크를 해드리려고. 우리 결론은 알고 있죠. 몇 가지가 나와야 될까요? 3개를 원으로 나열하는 거니까 계산을 하자면 3 빼기 1 팩토리알, 즉 2 팩토리알이어서 2가지밖에 안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A, B, C니까 요렇게 써볼게요. A, B, C 요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요 순서대로 써볼게요. A, C, B, A, C, B 요렇게도 나열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 순서대로 BAC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는 거죠. BAC.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BCA로 나열할 수도 있는 거죠. BCA.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 어떡한다? CAB로 나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CAB.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CBA로 나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CBA. 괜찮죠? 자, 이때 봅시다.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는 말이 없으면 이거 그냥 6가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요 옆에다가 창문을 하나 딱 해놓습니다. 아니면 출입구 해놓고 있습니까? 출입구가 있는데 원탁에 세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A가 이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B가 이쪽에 이거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아주느냐? 회전을 했을 때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보겠다. 됐습니까? 배경은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A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있는지가 관심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오는지. 자, 그럼 여기 봅시다. A 입장에서 A 오른쪽에 C가 있고, 그렇죠? A 오른쪽에 C가 있고, A 왼쪽에 B가 있는 경우죠.
그쵸? A 입장에서 보면. 됐어. 그럼 얘랑 같은 경우일까요? 다른 경우일까요? 다른 경우겠죠. 얘는 A, 오른쪽에 B, C니까 얘는 다른 겁니다. 근데 얘는 A, 자, 얘를 이렇게 살짝 돌리면 B가 이쪽으로 가시겠죠. 그쵸? 그래서 A, 오른쪽인가요? 하여간 이쪽에 B, 이쪽에 C. 그쵸? 얘를 살짝 돌리면 이렇게 되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살짝 돌리면 얘가 되시겠죠. 이쪽, 이쪽. 그쵸? 그러니까 얘랑은 돌려서 항상 같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개는 같은 것으로 치니까 이 세 개를 묶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 세 개를 묶어서 한 개로 치겠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저 세 개는 하나로 치시겠다. 요렇게는 하나로 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보시면, 자, 이번에는 A 입장에서 이쪽에 B가 있고 이쪽에 C가 있는 거죠. 얘를 살짝 돌리시면, 그쵸? 이쪽에 C, 이쪽에 B. 그쵸? 또 얘를 살짝 돌리시면 이쪽에 C, 이쪽에 B. 그쵸? 그러니까 얘랑 얘가 그죠? 회전하면 일치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번에는 요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같은 것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수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됐습니까? 자, 요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냐면은 지금 세 개를 원으로 나열할 건데, 만약에 일렬로 나열하면 3팩토리얼인데, 그쵸? 세 개를 원으로 나열했더니, 됐습니까? 이게 세 개라서 돌려서 같아진 그 자리가 몇 군데겠죠? 세 자리니까 하나, 둘, 세 자리니까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이 친구가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항상 몇 가지가 나올까요? 그렇죠. 항상 세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를 묶어서 한 가지로 칠 거니까, 그렇죠. 세 개를 묶어서 한 가지로 칠 거니까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계산을 하시면 3-1 팩토리얼 이렇게 되신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좀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n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n 팩토리얼인데, 됐습니까? 원으로 나열하면 앉아있는 자리가 n개니까 그 각각의 n개마다 한 칸씩 옮겨갈 때마다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거 한 가지니까 얘는 몇 개를 묶어서 n으로 해야 되는 거죠. 몇 개를 묶어서 하나로 쳐야 되는 거죠. n개를 묶어서 하나로 쳐야 되니까 n-1 팩토리얼이 되시더라. 됐습니까?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왜 n-1 팩토리얼이 되시는지. 됐습니까? 이게 왜 자, 이 n 팩토리얼이 되는 거는 우리가 1학년 때 했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다섯 명을 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죠? 5 팩토리얼 120가지. 됐습니까? 원으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 거죠? 이때 원이라고 하면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볼 때 4 팩토리얼. 됐습니까? 24.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일단 요거는 기계적으로 써먹는 겁니다. 아, 이러한 원리로 우리는 원으로 나열할 때는 하나 빼서 팩토리얼을 하면 됐다.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기본 뼈대로 해서 우리가 수학하에서 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를 기본 뼈대로 해서 자,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어떤 거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웃하여 나열한다. 자, 이웃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웃하면 한 덩어리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덩어리. 됐습니까? 그 다음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나머지를 먼저 나열한다 그랬죠.
나머지를 먼저 나열.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머지라고 하면 누구였죠? 나머지는 이웃해도 되는 것. 그렇죠? 이웃해도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거에 좀 특별한 케이스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교대로 나열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교대로. 자, 이런 것들이 일렬로 나열하느냐, 원으로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카운팅이 좀 달라지실 거다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고 갈게요. 이거는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여학생이 3명, 남학생 5명, 총 8명이죠. 8명이 어떡한다? 원탁에 둘러앉는다. 됐습니까? 여기도 실은 미완성의 문제인 거죠. 원탁에 둘러앉을 때 괄호 열고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 근데 우리 어차피 지금 연습용이니까 없더라도 조금 너그러이 받아들입시다.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즉 암묵적으로 지금 원이라는 말이 보이시면 그렇죠?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얘는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본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해봅시다. 이게 원탁이 아니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원탁이 아니라 일렬이라고 생각하면 있습니까? 남자 셋, 여자 5명인데 있습니까?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죠?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을 겁니다. 그럼 여학생 3명을 한 덩어리로 묶어야 되죠. 있습니까? 요거 만드는 게 몇 가지죠? 3팩토리얼. 그 다음에 남학생 5명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를 일렬로 나열할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하기 6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일렬로 나열할 때. 그렇죠? 근데 요거를 원으로 나열합니다. 봅시다. 원으로. 똑같이 갑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웃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덩어리로 해야 됩니다. 덩어리. 그러면 똑같이 여자 3명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줍니다. 요거는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3팩토리얼 가지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역시 남학생이 5명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덩어리를 어디에? 원탁에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보는 상황 하에서 나열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될까요? 곱하기 5팩토리얼을 해주셔야 된다. 차이점을 비교하시면서 해보시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3팩은 6이죠. 5팩은 120. 그래서 여기는 720까지가 되시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산수는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겁니다. 이웃하지 않게. 됐습니까?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데 일렬이라면 그렇죠? 봅시다. 일렬로 나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니까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학생 5명을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이게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5팩토리얼 가지가 되시는 거죠. 이제 여학생 3명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6개의 빈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3자리를 어떻게 해서 뽑아 놓은 뒤에,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여기랑 여기랑 뭐 앉히는 것도 한 가지겠죠. 뽑아 놓은 뒤에 어떻게 하면 되죠? 여학생들 불러서 여기다가 일렬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때 P를 P가 익숙하신 분은 여기서 6P3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빨리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 그랬죠. 됐습니까? 일렬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원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인데 원탁에 둘러왔는데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먼저 어떻게 한다?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원으로 나열합니다. 5명을 먼저 나열을 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됐습니까? 그럼 몇 가지가 나올까요? 남학생 먼저 원탁에 나열하는데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볼 거니까. 그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4 팩토리얼이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여학생 3명을 어디다가 앉히면 되는 거죠?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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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앉히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빈자리가 몇 군데가 된 거죠? 5군데죠.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뽑으십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앉힐 겁니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 여학생들 불러서 여기 앉혀야 되겠죠. 자, 여기 앉힐 때는 자, 3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원순열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직순열을 써야 될까요? 왜 직순열이라는 표현을 내가 말씀해 드렸나요? 그렇죠. 원순열을 써야 될까요? 직순열을 써야 될까요? 이때는 직순열을 써야 됩니다. 곱하기 3팩토리얼.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남학생들이 이미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여학생들끼리 회전해서 일치할까요? 안 한다 이겁니다. 이건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즉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은 여기서 한번 썼잖아요. 얘가 원순열이 적용이 된 거죠. 됐습니까? 원순열 한번 써서 먼저 앉아버리면 더 이상은 회전해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 선생님이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순열은 한 번만 쓴다. 만약에 써야 되는 경우라면 원순열은 한 번만 쓴다. 한 번 쓰고 나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이겁니다. 한 번만 쓴다. 왜냐하면 한 번 원순열을 이용해서 누군가 먼저 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먼저 앉은 친구들이 배경이 돼버립니다. 회전하여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전하여 일치하는 거는 언제만 따지시면 된다? 맨 처음 딱 앉을 때. 빈 원형의 테이블에 맨 처음 앉는 사람들만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3명을 나열하는데 이때는 원탁이라고 해서 2팩을 하시면 안 되고 3팩을 하셔야 되더라. 됐습니까?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알겠죠? 얘가 원탁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가 이웃하지 않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괜찮으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따로 가져갑시다. 그죠? 그 다음부터 해볼게요. 네. 자, 문제를 보시면 5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가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그렇죠? 이때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입니다. 교대로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앉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원탁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은 자, 교대로 하기 전에 원탁이 아니라 일렬로 나열했을 때 교대로 줄 쓰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일렬로. 괜찮죠? 그럼 일렬로 할 때는 자, 남자가 5명이니까 일단은 남자 먼저 줄을 세웁니다. 이게 몇 가지일까요? 그쵸? 5팩토리얼 가지가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도 줄 세웁니다. 5명. 이거 몇 가지가 나올까요? 얘도 5팩토리얼입니다. 근데 교대로 줄 쓰는 경우는 여기 여학생들이 여기에다가 싹싹싹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쵸? 아니면 이쪽으로 여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겠죠. 총 몇 가지가 나오신다? 2가지가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곱해 주시면 일렬로 줄 세우는데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줄 쓰는 경우의 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원탁에 둘러앉을 때 교대로 앉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따로 지금 나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 원 2개 그려놓고 집어넣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둘 중 아무나 먼저 앉혀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남학생을 먼저 앉힐게요. 됐습니까? 남학생 5명을 먼저 원탁에 나열을 합니다. 요거는 몇 가지일까요? 처음 앉는 거니까 원순열이 적용되겠죠? 4팩토리얼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어디 앉으면 되는 거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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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면 되는 거죠. 자리가 5개고 사람이 5개니까 뭐 5개 중에서 5개를 뽑고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데 그냥 5명을 나열하시면 되는데 원순열 한번 썼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일반 직순열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원순열은 한 번만 쓰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교대로 하는 건데 원으로 나열하는 경우랑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우리 확통 문제에서는 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2개 비교하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됐습니까? 내가 낸다면 2개 비교하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A, 원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B, A 더하기 B가 얼마니?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괜찮으시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원순열은 한 번만 쓴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여기다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원탁에 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별말이 없이 그냥 원탁이라고 써버리죠. 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자, 1번은 어떻게 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6명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총 4명이 더 있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원탁이니까 원을 하나 그리시고. 됐습니까? 그럼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먼저 여기에 앉히겠습니다. 됐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됐습니까? 두 사람을 원탁에 앉히니까 계산 어떻게 하면 되죠? 2-1 팩토리얼인 거죠. 이제 원순열 한번 썼습니다. 이제 나머지 식구들은 어디 앉으면 되죠? 4명이니까 마주보게 앉으려면 이렇게 앉으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4사람이 여기 앉으면 되니까 얘는 그냥 곱하기 4팩토리얼 하시면 되는 겁니다. 1, 2, 3, 4 번호 붙여서 그냥 됐습니까? 어떤 건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웃하여 앉고 싶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겠죠. 여기는 마주보고 앉는 거고 여기는 이웃하여 앉는 거고. 됐습니까? 이웃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덩어리로.
있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일단 한 팀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줄 서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2 팩토리얼이 나오고, 그렇죠? 나머지 식구 4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개를? 5개를. 아직 아무도 안 앉았잖아요. 원탁에 나열하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된다? 4 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원탁에 나열하는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만 좀 숙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어, 여기 또 있네요. 요건 한 거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 네. 오케이. 요건 한 거니까 됐고. 자, 요거 볼게요. 자, 중국인 2명과 일본인 6명을 원탁에 둘러앉을 때 중국인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앉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문제 좀 트릭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됐습니까? 중국인이 2명입니다. 중국인 2명.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앉을 거냐면 이분들이 원탁에 앉을 겁니다. 원탁에. 그렇죠? 근데 이 중국인 2명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죠? 일본인 3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3명. 근데 원탁에 앉을 거니까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거는 실은. 됐습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중국인 2명 사이에 일본인 3명이 앉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중국인을 먼저 앉혀보시면 여기 중국인, 중국인. 요 사이에 일본인 3명, 요 사이에 일본인 3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인 6명 됐고. 결국은 이 문제는 무슨 문제랑 똑같은 거죠? 이 문제는 우리가 얘를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중국인 2명이 마주보고 앉는다. 중국인 2명이 마주보고 앉는다. 그렇죠? 그럼 아까랑 푸는 건 똑같죠. 그래서 중국인 2명 먼저 앉히려면 2-1 팩토리얼. 처음 앉으니까 원순열. 그 다음에 6명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6 팩토리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거 했냐면은 첫 번째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교대로 앉는다. 이 패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자, 이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순열에서 좀 확장된 다각형 순열입니다. 다각형 순열. 됐습니까? 자, 다각형 순열은 됐습니까? 기본 카운팅하는 요령은 됐습니까? 첫 번째로 일단은 원순열을 쓰십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각이지다 보면 원순열 쓰면 어디에 앉든지 간에 회전하여 일치한다는 과정하에 간 건데 됐습니까? 그래서 원순열을 쓴 뒤에 다 같아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원순열을 쓴 건데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좀 이따 예를 들어서 할 테니까 정리만 해놓고 갑시다. 그래서 원순열을 쓴 뒤에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조정. 됐습니까?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였다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 조정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정다각형인 경우에는 됐습니까? 한 변의 개수
한 변의 뭐 사람 수 이렇게 할까? 사람으로 칠게요. 한 변의 개수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한 변의 사람 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두 번째,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있습니까? 대각선 한쪽의 사람 수. 이렇게 했습니다. 대각선 한쪽의 사람 수.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되더라. 괜찮으시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8명이 있습니다. 8명. 8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일렬로 나열해 볼 겁니다. 맞습니까? 일렬로 나열하면 몇 가지죠? 8팩토리얼. 이건 별 문제 없죠. 두 번째는 8명을 그렇죠? 이렇게 생긴 테이블에 나열할 겁니다. 원형의 테이블.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은 합시다.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 됐습니까? 그래서 8명을 번호로 한번 붙여볼게요. 8개를 하나,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 순서대로 자 그냥 8팩토리얼이라고 했을 때 같은 건데 다른 걸로 친 거죠. 1이 이렇게 앉은 거랑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은 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회전하 일치하니까. 그렇죠? 그럼 1이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총 8가지가 같아지니까 이거를 8로 나눠서 하나로 친다 그랬죠. 그래서 7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이게 원순열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근데 봅시다. 세 번째는 어떻게 앉을 거냐면은 8명이요. 요런 정사각형의 테이블에 앉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8명을 앉혀 볼 건데 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은 거랑 그쵸?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은 거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회전해서 노란색을 회전해서 빨간색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1, 2, 3, 4, 5, 6, 7, 8 노란색으로 앉은 거랑 초록색으로 앉은 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겠죠. 왜 얘를 한 칸 탁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는 자 원순열을 그대로 써서 냅두시면 노란색과 빨간색은 다른 걸로 쳐야 되는데 같은 걸로 쳐버렸다 이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순서는 원래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렬로 나열을 하면 8팩토리얼인데 이게 만약에 원형의 테이블이라면 8개를 묶어서 하나로 쳐야 되는데 8개를 다 같은 게 아니라 그쵸? 이 중에 다른 거는 있더라니까. 다른 게 몇 종류가 나오냐면 1이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두 종류가 나오니까 각각에 대해서 두 개는 다른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사각형의 테이블인데 정사각형의 테이블에서 요까지가 뭐냐면은 원순열을 쓴 거죠. 근데 원순열을 썼을 때는 뭐냐면은 원래 다른 걸로 봐야 되는데 같은 걸로 본 게 두 가지가 나오니까 그걸 2배를 해서 조정을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럼 이 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아, 여기 한쪽 편에,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한쪽 편에 자리가 두 개가 있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2를 곱해주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반면에 네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직사각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은 거랑 그렇죠? 1, 2, 3, 4, 5, 6, 7, 8 노란색과 주황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1, 2, 3, 4, 5, 6, 7, 8 얘네들도 다 다른 거겠죠. 다시 1, 2, 3, 4, 5, 6, 7, 8 이것도 다른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앉은 거 1, 2, 3, 4, 5, 6, 7, 8 얘는 처음에 노란색으로 앉은 거 회전하면 초록색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테이블에 있을 때는 일단은 일렬로 나열하면 8팩이고 이게 일종의 빙그르고 도니까 그쵸? 아 이게 원형의 테이블이었다면 8개를 묶어서 같은 걸로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번에는 몇 가지가 달라지는 거죠. 1이라는 친구가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는 같은 게 있고 여기는 각각 같은 게 있겠죠. 그쵸? 달라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생긴다?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생긴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테이블일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대각선 한쪽의 사람 수를 셋이라 이겁니다. 전체를 반띵하셔도 상관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원순열이고 그렇죠? 이 친구가 조정을 해주시는 거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시면 자, 원형이 아니라 각이 있는 다각형의 형태일 때는 그냥 원이라고 생각해 놓고, 그죠? 다 같은 걸로 쳐놓고 나서 달라지는 것만 조정을 좀 해주실 건데, 정다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에 몇 명이 앉느냐,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대각선 한쪽에 몇 명이 앉았느냐로 조정을 해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이 조정을 하는 이유는 뭐다? 다른 건데 같은 걸로 쳤으니까 그것만큼 다시 카운팅을 하겠다 이겁니다. 왜?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기 위해서. 어떤 건지 이해되실까요? 됐습니까? 자,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간단합니다. 자, 쉽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좀 친절하죠. 그죠? 이 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는 말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다? 간단하게 갑시다. 원형이라면 원순열을 씁니다. 10개니까 9팩토리알 곱하기. 근데 뭐냐면은 10가지가 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같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여기 앉은 거는 그렇죠. 다른 거죠. 다른 건데 같은 것으로 쳤으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죠? 2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봅니다. 1번 보시면 전체 몇 명이죠? 10명이죠. 그죠? 그러면 원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시는 거죠? 9팩토리얼인데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생긴다? 달라지는 게 대각선을 그으시면 된다 그랬죠. 한쪽 대각선에 몇 명이 있다? 5명.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정삼각형의 테이블이죠. 됐습니까? 정삼각형의 테이블인데 됐습니까? 아, 네.
여기는 총 9명이니까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8팩토리얼이죠. 한 변에 몇 사람이 앉아있다? 3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곱하기 3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됐습니까?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면은 정삼각형이라고 해서, 그죠? 정삼각형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2사람, 여기에 3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총 몇 명이죠? 6, 6, 8. 그죠? 8개니까 7팩토리얼 하시고 곱하기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자 봅시다. 이건 따지셔야 돼요. 번호를 붙여볼게요. 자, 그냥 우리 직관으로 갑시다. 1, 2, 3, 4, 5, 6, 7, 8 앉은 거랑 1, 2, 3, 4, 5, 6, 7, 8 앉은 거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1, 2, 3, 4, 5, 6, 7, 8 앉은 거 다르죠? 자, 1, 2, 3, 4, 5, 6, 7, 8. 여기서 자리 바꾸면 당연히 다른다는 거 알겠는데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1이 여기 있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은 거랑 노란색은 회전하여 일치하면 회전하면 일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1번이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여기가 다 다른 경우입니다. 총 다른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죠? 조정을 곱하기 8로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얘는 8팩토리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조정이란 게 대표적인 예 몇 개만 들은 거지. 됐습니까? 정다각형일 때 우리가 조정할 때 한 변의 사람 수를 곱하는 거는 각각 동일한 인원수가 앉았을 때.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회전하여 그죠? 다 같은 거라고. 그죠? 순서대로 쭉 앉았을 때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놓고 한 게 원순열인데 됐습니까?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 찾는 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그림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가셔도 되는데 조금 변형이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단순히 이 공식을 외워서 암기해서 쓰는 걸로는 조금 위험합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나열과 관련되어 있는 2가지 패턴을 살펴봤고 영상을 잠깐 끊어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